안녕하세요. 천백했습니다. 엑셀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영업, 영업 전략, 신사업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직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PPT,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느꼈고요. 또 하나는 엑셀은 정말 필수구나. 이건 잘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필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 중에 특히 이 엑셀이라는 무기는 제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주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고마운 툴입니다. 여러분 엑셀만 잘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엑셀을 잘하는 동료나 또 선배님들을 보면 어떠세요? 왠지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엑셀은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업무가 주어집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야근도 하고 끙끙댑니다. 엑셀을 조금 못할 뿐인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있으시다고요?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하는 엑셀은 이런 실전 엑셀은 좀 다르거든요. 엑셀은 필수이고 평생 스킬입니다. 엑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활용도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엑셀로 보고서를 이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엑셀로 줄이고 싶으신가요? 데이터를 정말 쉽게 가공하고 또 분석하고 싶으신가요? 엑셀 작업 때문에 야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런 엑셀 능력자라는 소리를 또 듣고 싶진 않으신가요? 저는 회사에서 엑셀로 이런 희노애락을 겪은 경험자로서 그리고 엑셀 강의를 하면서 다소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엑셀을 어떻게 하면 수강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노하우를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과정을 통해 꼭 엑셀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선배 또는 후배라 생각하시고요. 저와 함께 16차시 동안 엑셀의 핵심적인 기능을 학습하고 또 실습하면서 실전에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요. 엑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또 나에게 맞는 엑셀 환경을 세팅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화면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자, 엑셀은요 이렇게 화면이 있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좀 갖다 놨는데요.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을 탭 버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눌러지죠? 이렇게 누르면 이 밑에 또 어떤 메뉴들이 또 나와요. 이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있죠?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활용할 건데요. 이쪽을 수식 입력줄, 우리가 수식 같은 걸 이제 입력할 때 나타나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수정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바로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 입력줄이고요. 그리고 엑셀은요, 이렇게 세로행이 있고요. 이렇게 가로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행과 가로행이 만나는 하나의 셀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죠? 이게 시트예요. 시트인데 우리가 책 있잖아요. 책을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것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결국은 뭐예요? 네,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또 가로 만나는 또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셀들은 하나의 워크시트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가 또 여러 개 있겠죠. 어쨌든 이거 전체를 우리 하나의 이렇게 1차시 워크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명칭이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 요번에 무슨 탭키를 눌러주시고요. 리본 메뉴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화면에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알아본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엑셀의 옵션 기능들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지금 보면은 여기 개발 도구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요. 파일에 가서요. 옵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 있죠? 이쪽으로 가면요. 이게 개발 도구가 이렇게 없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를 해줍니다. 미리 추가를 해줍니다.
자, 리본 사용자 지정 이렇게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당연히 홈 탭을 없애요. 그러면은 이 홈 탭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에 가서 한번 봅니다. 나는 잘 돼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크게 문제 없이 다 체크가 돼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고요. 자,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 뭐 이렇게 홈 탭 쪽은 세팅을 했네요. 그 다음에요. 글꼴, 또 글꼴 크기 있죠? 이런 거를 미리 또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눌러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맑은 고딕 1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파일, 옵션으로 갑니다. 네, 옵션 안에 뭐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반 있죠? 일반으로 가면요. 새 통합 문서 만들기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요. 이거를 지금 본문 글꼴 11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16으로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종료했다가 앞으로 새로 키면은 이제 글씨 크기가 16부터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 있잖아요. 보통 11, 12로 하거든요. 그렇게 잘 돼 있는지 한번 세팅을 하고요. 지금 저는 바꿔 놓을게요. 저는 주로 11로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개수, 우리 워크시트 있죠? 지금 예제들이에요. 제가 지금 늘려놨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엑셀을 열면 보통 시트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옵션 가고요. 파일 옵션 또 일반으로 여기 왔습니다. 새 통합 문서 아까 여기 있죠? 여기 포함한 시트의 개수예요. 지금 이게 1개예요. 근데 주로 3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1개로 주로 해요. 왜냐면 한 장 작성하는데 뒤에도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으면 그걸 또 지워줘야 되거든요.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1로 바꿔줍니다. 이건 또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해요. 저의 어떤 사용자들의 작업 양이나 또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저는 이렇게 1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또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있죠? 지금 엔터키가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엔터키 눌렀는데 위로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혹시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옵션 갑니다. 고급 있죠? 고급에 편집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걸 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갑니다. 그래서 내 거는 아래로 잘 돼 있는지 혹시나 또 위로 엔터 키를 누르는데 위로 올라가면 옵션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고급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엔터 키도 수정을 했고요. 수식 입력줄 표시 있죠? 자, 이거예요.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거를 물론 보기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매번 보기에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또 해줍니다. 자, 수식 입력줄 중요하죠. 파일 옵션 고급에 있고요. 표시 자, 표시로 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자, 수식 입력줄 표시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엑셀 파일 열면 수식 입력줄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수식 입력줄이 나오겠죠. 그리고 눈금선, 머리글 페이지 나누기 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눈금선은 뭐예요? 여기 보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빨갛게 돼 있죠? 자, 이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주로 없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없앨 수 없으니까 미리 파일 옵션 이쪽에서 표시를 없애놓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파일 옵션으로 가고요. 자, 파일 옵션 고급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워크시트에 표시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이 워크시트 표시 옵션. 이쪽에 페이지 나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눈금선 표시가 여기 있죠? 이거를 지금 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자동으로 약간 회색으로 좀 바꾸고요. 눈금선 표시를 저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뺐습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빨간색을 제가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파란색이에요. 저는 다른 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옵션으로 가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옵션 고급 쭉 내려와서 이 워크시트의 표시 이쪽에 있죠. 자, 페이지 나누기는 뭐냐면요. 자, 제가 다시 옵션으로 가서요. 고급 자,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나누기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출력을 할 때요.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야. 뭐 여기까지가 두 페이지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미리 보기를 볼까요? 네,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거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중간에 있으면 엑셀 작업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겁니다. 파일 옵션 고급에 네, 조금 전에 있던 데 있죠? 네, 여기서 이걸 없애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엑셀 작업하는데 굳이 그 표시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이퍼링크 설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해커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좀 가져올게요. 쭉 해서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이걸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엑셀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회사 있죠? 회사명이고 옆에 그 회사의 뭐 웹사이트를 넣고 이런 데이터 자료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엑셀로.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나오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편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르면 또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하이퍼링크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하나씩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옵션 미리 또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이퍼링크를 뭐 굳이 이렇게 사용 안 하니까 다 미리 제거해 놓을래.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옵션에 네, 언어 교정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자동 고침 옵션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입력할 때 자동 서식 네, 조금 경로가 많이 있죠. 이쪽에 있어요.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면 네,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옵션이 굉장히 많죠.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우선 가장 큰 기본적인 네, 이 정도만 우선은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엑셀 작업하는데 크게 무리한 점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또 환경을 하나 또 세팅할 게 있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꼭 설정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있죠.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지금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병합이네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실행할 것들을 이쪽에 빠른 실행 도구 말 그대로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일로 가져오고 삽입에 있는 거 일로 가져오고 뭐 페이지 라웃 일로 가져온 거예요. 일로 가져온 건데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하나씩 해볼게요. 파일 옵션으로 가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있죠.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에 저장하기, 실행 취소, 뭐 다시 실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내림차순도 추가할 수 있고 뭐 있죠. 복사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리본 메뉴, 우리 아까 명칭에서 배웠죠? 엑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리본 메뉴가 이쪽에 있죠? 여기 이 근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네,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글자색, 뭐 이렇게 또 추가하고 또 확인을 누르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추가하고 싶은 기능에서 네, 마우스 우클릭. 이건 뭐냐면요. 작업을 하다가 이거 나 너무 자주 사용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퍼센트를 자주 사용해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바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 바로 들어와요. 굳이 이렇게 가서 그게 어디 있더라? 그 퍼센트가 어디 있더라? 뭐 찾지 않아도
바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를 순간순간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라고 있어요. 자, 이 기능은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야. 이거 추가할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리본 메뉴 없는 명령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리본 명령이죠. 여기 없는 것도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즐겨찾기인 거죠. 자주 사용하는 것만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또 명령어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명령으로 갑니다. 자, 우리 카메라를 여기서 찾아볼게요. 키읔이에요. 자, 키읔으로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볼게요. 자, 어차피 한 번만 추가해 놓으면 뭐 다시 와서 찾을 리는 없으니까요. 쭉 와서요. 네, 이쪽에 있죠? 카메라를 추가해 놓습니다. 자, 여기 추가됐네요. 카메라를 활용하는 기능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위치 설정. 지금 이 위치에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여기 없고요. 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탭 위에, 리본 메뉴 위에. 자, 여기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리본 메뉴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고 돼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가까운 데서 좀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또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에 맞게끔 하면 좋은데요. 저는 주로 아래로 활용합니다. 그 이유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영업 1팀, 2팀, 3팀 돼 있고요. 여기 뭐 데이터가 작성이 돼 있죠. 매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이제 엑셀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엑셀을 작성할 때 나는 이걸 좀 자주 사용하네 하는 거를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제가 여기 해놓은 거를 카메라를 빼고 제가 우선 지울게요. 자, 우선은 좀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 제거를 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제거 이렇게 해놓을게요. 카메라만 뺄게요. 네, 이렇게 놔두고 다 지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쭉 범위를 잡고 가운데 정렬을 자주 사용해요. 실제로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볼게요. 미리 제가 저장 복사해 놓고 하나는 네, 여기 리본 메뉴에 있는 걸로 활용하고요. 하나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쭉 했어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네, 테두리 있죠? 네, 테두리로 제 컨트롤 1키 눌렀거든요. 뒤에도 우리 이 하는 방법은 또 배울 거예요. 윤곽선을 이렇게 넣습니다. 윤곽선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있죠? 이거를 모든 테두리를 제가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추가. 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콤마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다 콤마 숫자 들어가는 것은 콤마를 넣었고요. 이것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다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추가합니다. 그리고요, 자동 합계. 우리 지금 여기서 나 저거 기능 모르는데 이런 거는 다 사용할 거고요. 지금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왜 저걸 사용하라는 거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 합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합계가 나왔는데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 넣어놓습니다. 추가해 놓습니다. 지금 다 들어왔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진하게 하고 싶어. 진하게 했죠? 이 진하게 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 넣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또 좀 진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칸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좀 넓혀줘. 너무 좁아. 이런 얘기예요. 범위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하면 또 늘어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요. 제가 하나씩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한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 전체 테두리 잡았고요. 또 가운데 정렬, 그렇죠? 그리고 네, 합계 냈고요. 콤마 넣어서 지금 다 들어왔죠? 진하게 하는 거, 우리 아까 진하게 하는 거 여기 있었죠? 자, 또 이렇게 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데 더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뒤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자, 이거를요 쭉 범위를 잡고요. 여기서 Alt 키를 누를게요. Alt 키를 누르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단축키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단축키예요. 자, 가운데 정렬이 어디 있을까요? 2번이죠. Alt 2. 자, 이렇게 바로 되죠. 그리고 네, 합계를 넣을게요. 합계 5번이죠. 5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콤마 넣을게요. 콤마 4번에 있죠. Alt 4. 테두리를 넣어야겠네요. Alt 3. 진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쪽을 범위를 잡고요. Alt 6. 그리고 넓혀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로 여기 갈 필요 없이 Alt만 눌러도 몇 번에 있는 숫자만 입력을 하면 나만의 단축키들이 네, 여기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그 단축키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기능을 찾아서 여기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 테두리를 아니면 콤마를 좀 첫 번째 놔두고 싶어. 이럴 경우는 일로 가서요. 자, 이거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네, 위로 올리면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엄청 많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 1부터 9까지 네, 앞으로 좀 가져오시면서 활용하시면 네, 엑셀의 작업 환경이 정말 어느 정도는 최적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카메라 기능을 넣었잖아요. 어느 때 주로 활용하냐면 이렇게 일일 판매 현황표라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양식이죠. 여기에 결제란을 넣을 거예요. 결제란을 넣었는데 볼까요? 담당. 자, 여기 담당도 있고요. 자, 과장, 본부장, 뭐 대표이사 이분들을 넣어 달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가운데로 하고 네. 지금 이제 저걸 활용하면 되겠죠? 빠른 시대 뭐 활용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게 선도 이렇게 여기랑 붙여지고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이거를 다시 재치울게요. 자, 이쪽에다가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아까 뭐뭐 있었죠?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담당, 과장, 본부장, 대표이사. 그래서 테두리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조금 네, 이렇게 아래를 조금 넓혀줍니다. 네, 이게 이제 결제란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Alt 6 하고 제가 진하게 좀 할게요. 자, 이거를요. 이제 카메라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찰칵 찍은 거예요.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판매 현황표로 와서요. 여기다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적당히 하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지웠네요. 이렇게 또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너무 결제란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를 좀 줄여주고 대표이사님 결제를 빼고 바로 본부장까지만 해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대표이사님 빼고요. 여기에 본부장까지. 그러면은 네, 이렇게 또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컸다가 작아지니까 네, 하나가 없어지니까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어쨌든 여기에 이게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실장 그러면 실장으로 바뀌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양식을 카메라를 찍어서 일로 가져오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넣은 거고요. 아마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고 자, 또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일 주문 및 클레임 현황이에요.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표들이 어떤 거는 좀 짧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카메라를 찍어서 조금 더 표를 이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제가 컨트롤 C에서 가져올게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지우고요. 자, 하나씩 제가 좀 칸을 두고요. 가져옵니다. 옆에는 이쪽은 이제 카메라 모음집이에요. 여기 이제 카메라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쭉 하고 자, 알맞게 다 해놨어요. 팩스 넣는 거, 뭐 주문 건수를 유선으로 받고 팩스로 받고 뭐 이렇게 받은 거죠. 또 이메일로 받고 했습니다. 또 발생 건수, 또 이거는 이렇게 좀 알맞게 해놓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카메라를 찍을게요. 카메라 찍고 가져와서요. 이건 이제 지우면 되겠죠? 이건 제가 지울게요. 쭉 다 지울게요. 지우고 지웠습니다. 그럼 일로 가져오면 되겠죠? 쭉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클레인 접수 현황. 네, 이쪽에 있죠? 이것도 좀 가져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지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클레인 접수 현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카메라로 쭉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한 장으로 보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좋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장으로 또 출력을 이쁘게 또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면 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수정을 하면 여기가 38개인데 40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또 수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카메라 앨범 시트를 잘 활용하면 자동으로 내 보고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카메라 기능으로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원리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처음에 엑셀 화면 봤죠?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여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그리고 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건 뭐지? 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 나한테 내가 바로 단축키로서 활용할 수가 있구나. 너무 좋은 기능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세팅하면 되고요. 개발 도구가 없었다. 그럼 개발 도구를 넣어 주시고요. 시트 개수는 뭐 저는 1개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플러스를 또 하면 되겠죠. 엔터키가 아래로 돼 있으면 위로 돼 있으면 네, 아래로 수정을 하시고요. 글꼴은 또 회사마다 저희는 뭐 어떤 회사에 글꼴이 있어요. 그럼 글꼴로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글꼴 크기도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1로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수식 입력줄이 없어요. 그럼 미리 또 세팅을 할 수 있죠. 옵션에서. 그리고 머리글 표시는요. 아마 대부분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알파벳 있고 여기 숫자 있죠. 이게 없으면 불편하죠. 당연히. 자, 이것도 이 옵션에 고급에 쭉 내려오면요.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 대부분 이쪽에 있거든요. 표시가 돼 있죠. 이걸 없애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 난 왜 없지 하지 말고 옵션에 가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쭉 가서 네 이걸 설정해 놓으면 되죠. 자, 그리고 하이퍼링크 나는 하이퍼링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 좀 해제해 놓으면 좋겠다. 그럼 또 거기 가서 해제를 해 놓으면 되겠죠. 페이지 나누기 뭔가 엑셀 작업하는데 뭐가 복잡해요. 뭐 옆에 뭐 점선이 있고 이거를 네, 없앨 수가 있는 거고요. 눈금선 지금 없애놨죠? 없애지 않으면 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오죠. 나는 이거 표시가 있는 게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서 좀 깔끔해서 여기에 좀 도화지에 활용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네, 그렇게 또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자분의 또 선택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는 거 있었죠. 네, 바로바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면 추가해서 활용하고 그거를 나는 이거는 정말 너무 자주 사용한다. 그럼 앞으로 1번 뭐 2번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네, 순서 설정을 해 놓는 거고요. 카메라 기능 아까 활용했었죠? 네,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엑셀 작업 환경을 어느 정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엑셀 작업한다면 어느 정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시에서 엑셀과 인사를 나눴고요. 2차 시부터는 엑셀과 본격적으로 친해져 보고 엑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 기능과 또 함수들을 알아보고 실전에서 어떻게 이 엑셀의 기능, 함수들을 사용하는지 또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네, 첫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